그 어법 테스트에서 지금 봤는데 그 몇 개만 보자 몇 개. 지금 공통적으로 틀린 게 몇 개 좀 눈에 보여서 했거든요. 그것만 좀 잠깐만 볼게요. 좀 많이 틀린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전형적인 것들은 또 별로 안 틀렸어요. 전형적인 것들. 제가 말하는 이제 전형적이라는 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나오는 어법 문제들 있잖아. 이제 뭐 이런 애들 있잖아. 뭐 위치니, 뭐 서프라이즈든지 후니, 막 이런 거 있잖아. 근데 이런 거는 이제 별로 안 틀렸어 지금 보니까. 다들 잘했는데 뭔가 일반적이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애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틀렸거든. 그러니까 지금 뭐 이제 틀린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는데요. 제가 여기 29번 문제를 출제할 때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이렇게 내면 이렇게 출제하면 가장 헷갈리겠다라고 이제 마음속으로 갖고 있었던 게 사실 이 부분이었어요. 여기 depend랑 being 부분. 여기 이렇게 되면 애들 좀 어려워할 것 같다. 이 생각이 딱 들었는데 아마 이 부분 틀린 사람들이 이제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조금 하자면요. 일단 여기에서 이제 depend on이 돼야 이제 정답이다라고 돼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뭐 depend upon을 써도 되고요, 사실은. 오늘 써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 마지막 문장이 내가 미리 말할게. 너네 29번 공부할 때 마지막 문장 구문 분석 좀 잘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까지 괜찮아. 여기까지는 니네 기본 실력 되면은 상관없어. 근데 여기는 구문 분석 좀 잘해야 돼. 왜냐면은 여기에서 social psychologist라고 나와 있잖아. 그리고 여기서 일단 who가 아니라 that이죠. 이 that이 뭐냐면 동격이거든. 동격. 얘랑 동격이야.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동격을 쓸 때는 앞에 나와 있는 명사가 추상명사인 경우가 많거든. 근데 사실 얘는 추상명사는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동격이 가능하냐면 앞에 agree with라는 녀석이 나와 있잖아. agree with는 어떤 것에 동의한다라는 거잖아. 잘 알다시피. 그러면은 사회 심리학자의 의견에 동의한다는 거죠. 사실 해석은요.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social psychologist는 사실 사회 심리학자의 의견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야. 의견, opinion이 되는 거야. opinion. 그러면 opinion은 추상명사잖아. 그러니까 동격에 대해서 쓸 수 있는 거야. 됐어? 그러니까 원리는 이런 거예요. 그래서 뒤에 이제 동격절이 나오는데 이 동격절 내에서도 지금 절이 이제 또 나와 있어서 헷갈릴 수 있거든. 이 interdependent relationships 주어 나와 있고, 그다음에 within groups 이렇게 나와 있고, 그다음에 또 대절이 나와 있단 말이야. 그럼 대절에 주어 나왔고, 대절에 동사 나왔는데 depend만 써버리면 완전한 문장 돼버리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on을 붙여줘야 목적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이 되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 that을 쓸 수 있는 거죠. 됐어요? 그러니까 depend on이라는 형태가 돼야 되고, 아직 이 주어에 대한 동사가 안 나왔는데 지금 동사로 쓸만한 게 없죠. shared는 얘 꾸며주는 거니까. 그치? 그러니까 여기가 동사 자리가 될 수밖에 없고, 여기서 주어는 relationships, 복수형이고, 지금 시제를 보면은요, seen, 현재형이니까 라는 형태로 써줘야겠죠. 됐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 구문 분석적인 측면에 있어서 좀 헷갈릴 수 있는 게 이 마지막 부분이야, 내가 봤을 때. 그래서 이 부분만 여러분이 좀 잘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자면, 두 번째 거에서는 사실 제가 킬러로 낸 거는 없어요. 다 쉬운 거예요. 여기는 아마 다 잘 맞췄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틀렸다면 내가 봤을 때 실수예요, 실수. 어려운 거 없습니다. 넘어갈게요. 3번. 31번인데 여기에서 이제 틀린 것들을 좀 체크해 보면은 일단 얘 틀린 사람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얘. 내 기억으로는 이 두 개가 아마 제일 많이 틀렸을 거예요. 여러분 세 분 다. 얘부터 보자면은 이분이라는 게 우리가 문제가 뭐냐면은 부사로서 심지어잖아. 이게 니네가 제일 잘 알고 있는 뜻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심지어라고 나와 있으니까 얘가 당연히 문제될 게 없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얘가 얘를 수식하는 거고, 여기서의 이분은요 심지어가 아니고 형용사로서 평평한 또는 공평한이라는 뜻이거든요. 고른이라는 뜻이야. 고른. 됐어요? 평평한. 왜냐면 그게 distribute는 배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르게 배분한다라는 의미가 돼야겠죠. 고르게 배분된다. 그러니까 2분의 부사형인 2분 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2분 리. 얘는요 밑줄 문제로 내기에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면 2분 자체가 부사의 뜻이 있으니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2분 리가 돼서 이 2분 리는 뭐야? 이 녀석의 부사 버전이 되는 거죠. 고른 평평한의 부사 버전. 그래서 고르게가 되는 거예요. 고르게. 그러면은 표면상으로는 단순한 문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뭡니까? 해석을 해서 어떤 게 더 맥락에 맞는가? 심지어가 맥락에 맞는가? 고르기가 맥락에 맞는가?
이거에 따라서 답이 달라지는 거겠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1번 봤고요. 그 다음에 3번. 3번은요 철저하게 구문 분석 문제입니다. 얘는 철저하게 구문 분석 문제야. 자, 그래서 여기도 한번 보자면 여기 if부터 시작이거든. 잘 봐야 돼. if 바로 답을 보면 바로 이어서 every time 나와 있어. 근데 every time도 그냥 접속사라 생각하면 돼. 그냥 whenever야, whenever. 뭐 할 때마다. 그럼 여기에 또 접속사가 나오니까 이 every time에 걸리는 애들이 이렇게 걸리는 거죠. 주어 동사. 됐어? You need a new employee. 여기까지 걸리는 거야. 됐어? 여기까지 그럼 every time이 이끄는 절은 끝났어. 근데 아직 if절은 안 끝났잖아. 그럼 if절에 해당하는 주어 동사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여기 대절, 그냥 대절이라고 한번 쳐볼게. 예를 들어서 대절이라고 쳐볼게. 그럼 that you had to persuade someone to move across 나왔어. persuade는 오형식 동사잖아. 얘가 뭐뭐로 설득하는 거죠. 됐어요? 그럼 여기가 동사고 목적어고 여기가 목적어 보호가 되는 거야. 지금 이런 구조야. 그럼 여기를 한번 지나가 볼게. 대절로 끝났어. 근데 그 다음에 콤마 찍고 rather than이 나오면 그럼 rather than이 나왔다는 거 여기 뭐 끝났잖아요. 문장 형태가 아니니까. 그럼 뭐야? 지금 없어요. 만약에 이 주어 동사가 이 앞에 진짜 대시 있는 거라면은 그럼 if에 걸리는 주어 동사는 어디 있냐는 거야.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뭐예요? 잘못됐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철저한 구문 분석 문제였다. 그래서 난이도가 좀 있었던 거였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거 보면은 네 번째 거에서는 제가 좀 생각지 못했던 게 일단 요 부분 여기 이모셔널 틀린 사람 아까 내가 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themselves 요2 개 정도일 것 같아요. 예. 두 분 다 만약에 2개 다 맞췄다면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 준동사는요 준동사가 수식받을 때는요 부사로 수식받습니다. 그것만 알면 끝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투부정사나 동명사나 분사를 보면은 예를 들어 투부정사라고 쳐볼게. 그럼 투부정사는 명사도 되고 형용사도 되고 부사도 되잖아. 그치? 그럼 얘가 명사로 쓰일 때는 형용사의 수식 받고 얘대로 쓰일 때는 부사의 수식을 받는다?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야. 준동사, 투부정사나 동명사나 분사나 이런 애들은 기본적으로 뭡니까? 준동사야, 준동사. 즉 동사의 성질을 가지고 있죠. 동사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건 뭐예요? 동사는 누구의 수식을 받아? 부사의 수식을 받잖아. 그러니까 얘네도 전부 다 뭐야? 부사의 수식을 받아요. 됐어? 이것만 알면 끝이야. 여기에서 업세팅을 수식한단 말이야. 아니 업세팅이 현재 부사건 동명사건 그딴 건 구분 안 해도 돼. 어쨌든 준동사잖아. 그러니까 부사로 수식을 해야 돼. 됐어? 이러고 끝이고요. 두 번째는 themselves인데 사실 이건 되게 쉽게 풀 수 있습니다. cause 나와 있죠? 목적어 나와 있고 투부정사 나와 있어. 됐어? 오형식 구조야. 이 suppress를 동사라고 쳐볼게. 그럼 이 suppress에 대한 주어는 앞에 나온 us가 되겠죠. 그럼 suppress에 대한 목적어는 themselves가 되겠죠. 아니 그러면 우리가 제기대명사를 쓰려면 주어와 목적어가 똑같아야 되는데 us랑 themselves가 어떻게 똑같아요? 말이 안 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그냥 them이 이렇게 쉽게 풀 수 있습니다. 됐죠? 물론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보자면은 이 them이 가리키는 게 앞에 나와 있는 our emotions라는 것이고 뭐 이제 해석을 좀 해봐야겠죠. 근데 단순하게 이 문제를 푸는 용도로만 본다면요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1초면 풀 수 있습니다. 1초면 간단하게 끝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마지막 5번. 5번에서는 근데 5번에서 내가 아까 눈에 띈 게 없었는데 혹시 5번에서 궁금한 거 있어요? 질문하고 싶은 거? 5번은 아까 내가 봤을 때 잘 기억이 안 나. 혹시 5번에서 조금 어려운 거 없니? 쌤, 그 마지막 문장 더 conclusion 들어오니 너 컨커전으로 어디지? 마지막 문장. 위에 쌤 손가락에서 위에 아 여기 그래. 나 컨커전. 들어오니 네. 너 때문에 뒤로 간 거예요? 아니요 그거는 아니고요. 가장 쉽게 말하자면요 분사는요 뒤에서 앞으로도 수식이 되고 앞에서 뒤로 수식도 됩니다. 한 단어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정해져 있어요. 단어가 정해져 있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사실 인볼브거든요. 인볼브는요 보통 뒤에서 앞으로 수식해요. 그래서 우리가 관련된 사람들 할 때 involved people이라고 안 써요. people involved라고 하지. 인볼브드 파티라고 나오지 않았어요? 아니 근데 이제 얘가 좀 더 많이 쓰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원칙은 뭐냐면요. 이게 원칙적으로 접근을 하면은 어떤 명사가 있어. 그럼 명사를 수식하는 일반적인 형용사들도 있잖아. 뭐 pretty라든가 그냥 쉬운 일반적인 형용사들이 있어. 얘네가 이렇게 꾸며줘. 근데 분사가 나와. 그럼 분사도 형용사니까 얘를 꾸며줄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앞에 선행되어 있는 이 형용사가 있으면은 분사는 위치가 자유로우니까 그러니까 얘를 뒤로 빼서 얘랑 이제 혼동이 없게끔 쓰자. 그러니까 이런 취지로 원래는 한 단어에도 뒤로 보낸다라는 건데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요 쓰는 사람 마음이에요.
이거 쓰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쓴 겁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요, 우리가 어쨌든 어떤 언어를 표현할 때 혼동을 안 주는 게 사실은 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혼동을 안 주려면은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동사의 이기형 같은 경우는 과거형 동사랑 이제 PP랑 혼용해서 많이 쓰잖아요, 대부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기형 같은 경우는 또 명사 뒤에다가 잘 안 쓰려고 해요. 이렇게 수식하는 걸 잘 안 하려고 해요. 한 단어짜리를. 왜냐하면 주어 동사로 오인할 수 있으니까. 근데 또 인물은 또 안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변수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게 뭐냐? 그냥 간략하게만 정리하면 분사는요 한 단어여도 앞에서 뒤로 수식, 뒤에서 앞으로 수식 그냥 다 가능하다. 그냥 이게 제일 깔끔하고 심플합니다. 그래서 드론이 그냥 컴포지션 수식하는 거예요. 도출된 걸로. 됐죠? 드론이 앞으로 가도 돼요, 그냥. 사실 가능하죠. 당연히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걱정 마세요. 저런 문제 안 됩니다. 이건 안 돼요. 위치에 대한 거. 그러니까 우리가 분사의 위치를 문제를 내지 않습니다. 능동이냐 수동이냐는 출제하겠죠. 됐지? 자, 그럼 또 없으면은 이 정도만 할게요. 지난번에 39번을 할 차례였죠. 그러면요. 우리는요. 자, 보겠습니다. 6개월 차례 맞지? 39번. 네. 오케이. 여러분 혹시 그 같은 학년의 지수 알아요? 지수? 지수요? 알아요. 오, 같은 자율 동아리. 같은 자율 동아리야? 같은 수업도 들어요. 은근히 인싸네. 잡았어요? 쌤이랑 아직도 연락한다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그런 얘기를 해요, 학교에서? 그런 아니, 얘기를. 렉스캉 이거 들고 있다가 다니냐고 해서. 혹시 현선 잘 몰라요? 네. 아니, 그런 거 어때요? 아니, 너는 같이 수업도 했었잖아. 그냥 얼굴만 본 사이? 뭐 이 정도지 뭐. 알았어요. 그냥 갑자기 생각나서 물어봤어. 중학교 같이 다녀요. 그래? 네. 연결고리가 많구만. 자, 한번 보겠습니다. 39번 내용. 잠깐만. 내 교재가 여기 있구나. 39번. 이거랑은 상관없는 얘기인데 우리 오늘 제가 나눠드린 그 교재 있잖아요. 모내기 교재. 그게 이제 지금 9월 모의고사를 치른 지 이제 한 일주일? 조금 넘었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열심히 막 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 요약문이나 이런 거까지는 완성은 다 못했고 구문 분석본 정도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게 대신에 그 유의어나 아니면 이제 뭐 구조 요약본이나 이런 거는 이제 제가 정리를 다 해놨으니까 이따 보여주면서 수업을 할게요. 그 부분은. 자, 일단 여기 먼저 합시다. 39번 볼게요. 제목을 보면은 일부 아프리카 부족 음악의 임의성이라고 나왔거든. 임의성? 무작위성? 우리가 아직 글은 안 읽어서 모르겠지만 이제 여러분도 이제 또 이 지문을 많이 읽어본 짬밥들이 있잖냐. 그러니까 딱 봐도 이런 단어가 되게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이 알 수 있을 거예요. 무작위성이라는 게. 그럼 무작위성이라는 게 뭘 말할 건지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문장부터 볼게요. In the West, 서양에서 an individual composer, 그러니까 개인 작곡가는요, writes the music, 음악을 작곡을 하는데요. Long before it is performed, 그러니까 그것이 연주되기 오래 전에 작곡을 합니다. 상식적인 거죠, 당연히. The patterns and melodies we hear. 자, 우리가 듣는 패턴과 멜로디는요, are pre-planned, 미리 계획된 거고요, and intended, 의도가 된 거랍니다. 이렇게 만들면은 뭐 이제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막 작곡가나 작사가들이 이렇게 뭐 할 거 아니야, 그렇죠? 뭐 가이드 녹음도 하고요. 자, 그러나 하고 나왔습니다. 그럼 이 부분이 사실은 주제일 가능성이 높을 텐데 아직은 안 쓸게요. 한번 보겠습니다. Some African tribal music. 그러니까 일부 아프리카 부족의 음악은요, results from이 나왔네요. 자, results from이 나오면 우리가 항상 주의해야 되는 단어는 result in이죠. 그렇죠? 상대적인 단어니까. result in은 여기다 정리해서 다시 써줄게요. 자, result in은 뒤에 결과가 나오죠.
result from은 거꾸로 나오죠. 뒤에 원인이 나옵니다. 원인. 됐어요? 오히려 반대로 result in 앞에는 원인이 나와요. result from 앞에 결과가 나옵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원인 결과가 반대로 됩니다. 전치사 in이냐 from이냐에 따라서. 저는 사실 이 단어를 외울 때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었는데요. in이라는 거는 뭔가 안에서고 from은 뭐로부터 출처를 말하는 전치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출처로부터 결과가 생긴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고요. 이것 안에서 결과가 나오는 거니까 이 뒤에 결과가 나온다. 저는 이렇게 외웠어요. 간단하게. 그래서 해석을 보자면요. resulting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대표적인 게 유발하다를 해석을 많이 하죠. 유발하다. resulting과 가장 비슷하다고 우리가 보는 게 lead to 아니면 뭐 cause 이런 단어들이 있잖아요. 그런 단어랑 보통 비슷하게 보죠. 유발하다. 아니면 그냥 결과를 낳다라고 해석해도 됩니다. 전혀 상관없어요. 어떤 결과를 낳다. 이렇게 해도 돼요. result from은 이 원인으로부터 결과가 생기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뭐뭐로부터 생기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생겨난다는 게 뭐가 생겨난다? 어떤 원인으로부터 주어라는 결과가 생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 원인으로부터 주어라는 결과가 나온다. 됐죠?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주어라는 결과가 뭡니까? 일부 아프리카 부족의 음악이 결과예요. 이 결과물이 뭐로부터 나온다? 이 콜라보레이션이라는 원인으로부터 나온다. 됐어?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자, 그러니까 협업이야, 협업. by the players, 연주자들에 의해서 같이 하는 거예요. 콜라보를 한대요. on the spur of the moment. 이거는 그냥 한 세트로 여러분이 좀 기억해 주세요. 즉석에서라는 뜻이거든. 즉석에서. 여기서 spur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spur가 원래 무슨 뜻이냐면요. stimulation, 자극의 뜻이에요. 자극. spur라는 게 자극. 원래는 그 여러 번 우리 그 말 중에 뭔가에 박차를 가하다 이렇게 말하는 표현이 있죠. 박차를 가하다. 그 박차라는 게 이제 이 spur거든요. 원래. 근데 박차라는 말이 이제 어려우니까 그게 결국에는 자극이라던가 뭐 동기부여라든가 이런 이제 의미가 돼요. 박차 이런 뜻이 되는 거야. 그럼 직역을 하면은 어떤 시간, 순간의 자극에서잖아요. 순간의 자극에서. 그러면 순간의 자극에서는 순간적으로 내가 자극받았다고. 그러니까 충동적으로 또는 즉석으로 이렇게 이제 의역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즉석에서 한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however를 기준으로 해서 앞에 나왔던 것과 완전히 대조되고 있다는 거가 느껴지죠. 그렇죠? 앞에서 나왔었던 거는 일반적인 이 서양에서의 작곡을 말한 거였는데 여기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Long before it is performed라는 표현을 썼고요. 그 다음에 pre-planned, intended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기존에는 계획되어 있고 미리 하고 의도되어 있고 다 이런 식인 건데 근데 얘네는 좀 특이하게 뭐야? 무조건 즉석에서 협업을 해서 아프리카 부족의 음악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즉흥적으로 나오는 거겠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사실 이미 다 나왔거든요, 얘들아. 제가 봤을 때 이 글은요, 문제 난이도를 조금 어렵게 내려면요, 요약이나 어휘 쪽으로 출제하기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요약이나 어휘. 이 글 전반에서 제일 중요한 핵심어는 뭐겠습니까? 방금 전에 말한 어떤 즉흥성에 관련된 단어들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on the spur of the moment라는 단어가 중요한 거죠. 됐어요? 즉석에서 만들어낸다. 반이어 관계도 알아야겠죠. intended, 계획된 것이다. pre-planned, 사전에 계획된 것이다. 이런 것들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 그러니까 미리 준비가 된 거냐 아니면은 그냥 내가 갑자기 그냥 생각한 거냐 그냥 갑자기 우연히 그냥 나온 거냐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단어가 나올 때마다 일단 체크를 해볼게요. 그런 단어 나올 때마다 the pattern. 자, 들리는 패턴이야. 여기서의 heard도 이렇게 꾸며주는 거예요. 됐어요? 동사 아닙니다. 들리는 패턴은요. 그것들이 silence니까 침묵의 상태가 되는 거죠. 어떤 침묵의 상태인가? when 관계부사 나왔습니다. 모든 연주자가 rest on a beat니까 어떤 박자에서 휴식을 취하는 그런 silence 상태이든지 아니면 이 accented beat니까 accented는 이제 강조된 거죠. 그러니까 강조된 박자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이걸 줄여서 강박이라고 하는 겁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강조된 박자 모든 사람들이 이제 함께 연주를 할 때 연주를 하는 강조된 박자가 are not planned 계획된 게 아니라 무엇이다? 자, serendipitous라고 나왔는데 이게 별주 단어로만 나왔을 겁니다. 우연히 얻은이라는 뜻이에요. 우연히 얻은. 그러니까 우연히 얻은 것이랍니다. 외절절이 여기까지인데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냥 뭐 악기 같은 거 하는 거야. 뚱가뚱가 하는 거야. 이렇게 연주를 해. 근데 연주를 하다 보면은 그냥 어느 한 박자에서 모든 연주자가 어쩌다 보니까 어떤 이렇게 잠깐의
한 0. 몇 초에 갑자기 탁 하고 이게 멈추는 그 타이밍이 있어. 그리고 딱 뭔가 뻥 하고 강조되는 그런 그 비트가 있어. 됐어? 그러니까 반대 관계죠. 얘 같은 경우는요. 얘는 이제 그 잠깐의 그 멈춤, 아무런 소리가 안 들리는 그 잠깐의 틈. 얘는 오히려 반대로 강조되는 부분. 그러니까 어떤 거든지 간에 어쨌든간 들리는 패턴이 어떻다? 계획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됐어요? 우연히 오는 거라고. 그러면 이 두 단어가 다 중요하네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항상 말하는 not A but B 나오면 항상 B 내용이 중요한 거고. B 내용. 됐어? 지금 우리가 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여기부터는요. 아프리카 부족의 음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아프리카 부족의 음악의 특성은 즉흥적이라는 거예요. 즉흥적. 그럼 즉흥적에 관련된 거는요. 여기 나와야죠. 됐어요? B 내용이 나오는 거라고. 자, 그럼 이어서 볼게요. When an overall silence appears. 자, 전반적인 그 침묵의 상태가 발생할 때랍니다. 나타날 때요. 자, 4박자와 13박자에. 이건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 거죠. 4박자니 13박자니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어떤 특정 박자에서 뭔가 침묵의 상태가 나타날 때 It is not because. 그건 뭐 때문이 아니다. 각각의 음악가가 is thinking. 생각을 해두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뒀다고. 우리가 야, 4번째 박자랑 13번째 박자에서 나는 좀 휴식을 할 거야. 이때는 땅 하고 잠깐 멈췄다가 이어서 이렇게 따다다다다 이렇게 할 거야. 이게 아니라고. 이 내용은 계획된 거잖아. 그치? 근데 이 계획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단어로서 나오진 않았습니다. 어떤 어휘로서 이게 이제 뭐 계획적인 거냐 즉흥적인 거냐라는 표현이 어떤 압축된 단어로서 나오진 않았습니다. 굳이 말하면은 not이랑 thinking이 중요한 거겠죠. 그렇죠? not thinking. 됐어요? 생각을 한 게 아니다. 계획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rather, 오히려. 자, 오히려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이제 즉흥적이다라는 말이 나와야겠네요. 생각을 한 게 아니야. 이걸 우리가 미리 계획해 두었기 때문이 아니야. 우리가 계획을 안 했으니까 그게 잘 되는 거야. 뭐 이런 내용이 나와야겠죠. 오히려 it occurs randomly. randomly네요. 그럼 중요한 건요. 무작위로 발생한대요. 그것이요. as 뭐 할 때냐? The patterns of all the players. 그러니까 모든 연주자의 패턴이 converge upon a simultaneous rest. 동시에 쉬는 것으로 converse 하면은 한 대 모으는 거거든요. 한 대 모아질 때 무작위로 일어나게 된답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넷이 연주자야. 우리가 다 아프리카 어떤 특정 부족이야. 우리가 뭔가 악보를 미리 정해갖고 이대로 한번 이 정해진 각본대로 가자?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야 막 치고 놀아. 띵까 하면서 막 이렇게 쳐. 근데 치다 보니까 이제 누구는 박자가 다다다다다다 이래. 누구는 딴 이래요. 누구는 또 딴딴딴딴딴 막 이래요. 다 다르잖아요 이게. 근데 그러다 보면은 반드시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그 최소 공배수가 있을 거라고. 됐어? 그럼 그 최소 공배수에 이 공백기가 있을 거고 모두가 다 이제 겹치게 되는 빵 하는 부분이 있을 거라는 거겠죠. 됐어요? 타임테이블을 봤을 때.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야? 랜덤으로 나는 거야. 랜덤으로. 됐어? 그러니까 이거 내용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에는 얘네는 즉흥성을 가지고 한다라는 게 제일 중요한 거겠죠. 자,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The musicians, 그 음악가들은 are probably as surprised as. 자, 아마도 놀라게 될 거랍니다. 뭐만큼이나? 그들의 듣는 사람만큼이나, 청중만큼이나. 자, 어떤 청중이냐? To hear the silence at bit 4 and 13 이렇게 나왔죠. 이거 구문 분석 잘못되어 있는데 이유 아닙니다. 형용사예요. 형용사. 구문 분석 잘못되어 있습니다. 수정 좀 할게요. 자, 그러면은 4박자와 13박자의 그 침묵의 상태를 듣게 되는 그들의 리스너들. 됐어요? 청중들만큼이나 지들도 놀라는 거야. 지들 우리가 하다가 놀라. 그러니까 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오 쩐다 저기서 딱 동시에 딱 하고 멈췄어. 오 쩐다 저기서 빰 하고 다 강절해서 우와 이러고 있는데 막상 연주하는 우리도 놀라는 거야. 오 우리가 이렇게 호흡이 좋았나? 이렇게 이제 되는 거겠죠. 이 모든 게 무엇이다? 우연히 발생한다는 거죠. accidentally 발생하는 거예요. 자, surely 확실히 the surprise 그 놀라움은요 is one of the joys 기쁨 중 하나랍니다. 이어서 보자면요, a tribe of musicians experience in making their music. 자, 그 부족적인 음악가들이 그들의 음악을 만드는 데 있어서 경험하는 즐거움들 중에 하나일 것이다. 뭔가 우리가 계획하지 않고서 음악을 했는데, 근데 그냥 무작위로 했는데 뭔가 땅 하고 멈추고 빠바바바밤 하면서 뭔가 같이 강조되고 뭔가 이렇게 합이 맞는다는 걸 보면 되게 기분이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하는 거죠. 간단하죠 내용은. 자, 이러고 끝났습니다. 내용은 결국에 즉흥적인 협연이라고 하는 게 낫겠다.
협동해서 연주하는 거, 협연. 즉흥적인 협연의 결과물인 아프리카 부족 음악에 대해서 얘기를 한 그냥 일반적인 설명문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주제문이나 뭐 이런 건 다 나왔으니까 출제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이거를 좀 고민을 해보자면요. 기존에 아마 이게 삽입으로 나왔을 텐데 순서로 내기가 제일 무난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순서 아니면은 빈칸이나 어휘 뭐 요 정도로 좀 출제하기 좋은 것 같습니다. 순서, 빈칸, 어휘. 변형으로 낼 만한 거. 변형으로 내기 좀 좋은 녀석들 요 세 가지 정도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순서 같은 경우는 제가 좀 표시를 해왔는데 어디 보자. 여기 however 나오는 부분 있죠? 당연히 여기가 중요하겠죠. 요 두 덩어리를 한묶음으로 묶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 보면은 왼절 나와 있죠? 왼절만 한 덩어리 따로 묶어주세요. 왼절만 여기만 따로. 그리고 그 아래 rather 있죠? rather부터 끝까지가 한 덩어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 덩어리로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순서로 내기 딱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순서로 내기 좋고 그 다음에 빈칸으로 낼 만한 거. 빈칸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주제문이 빈칸으로 내기가 가장 좋겠죠. 이 부분일 것 같습니다. 이 부분. 그러니까 여기 이거를 다 낸다는 게 아니라요. 이제 제가 말하는 의도는 결국에 중요한 내용이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부 아프리카 부족의 음악은 협연에서 시작되는 건데 협연이 근데 어떤 겁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스파르. 정확히 말하면은 on the spur of the moment 이 단어가 제일 중요한 거죠. 사실 주제문에 제일 가까운 게 즉석에서 만든다는 거니까 즉석에서. 그러니까 이 즉석에서라는 말을 이제 빈칸을 뚫어서 그냥 한 단어, 단어 빈칸으로 뭐 출제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얘를 전체를 뚫어갖고 뭐 패러프레이징을 해서 출제할 수도 있고 어쨌든 주제문에 해당되는 거니까 빈칸으로 내기가 좀 좋다 이렇게 또 정리를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연결되는 게 on the spur of the moment가 이제 연결이 되는 게 아까 우리 나왔었던 serendipitous라는 단어로 연결되는 거죠. 이 단어로 또 연결되고 그 다음에 연결되는 게 아까 아래서 말했던 not thinking 여기로 연결되는 거죠. not thinking 이렇게 not thinking으로 연결되고 이 not thinking은 결국에 그 아래 나와 있는 randomly로 연결되는 거죠. 됐습니까? 이렇게 다 같은 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자습서 기준으로는 제가 똑같이 표시를 해놨는데요.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이렇게 됐나요? 방금 전에 제가 이제 표시 이제 칠판이라서 제가 좀 정신없어 보이는데 이런 식으로 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휘로 출제할 만한 거 사실 어휘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가능성 사실은 낮다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가능성은요. 방금 전에 이제 말했던 부분들이 이제 어휘로 좀 출제하기가 그나마 많은 것 같아요. 어휘로 출제할 만한 거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일단은 result from 당연히 될 수 있겠죠. 아까 제가 resulting이랑 비교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또 뭘 낼 만할까? 어휘로 출제할 만한 거? 뭐 여기겠죠 결국에는 여기 B는 근데 사실 얘는 조금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얘를 어휘로 낼 거라면요 제가 봤을 때는 여기 다 없애버려야 돼요. 그래야 오히려 어려워집니다. 이 나베이 내용이 들어가 이 플랜드가 들어가 있으면 오히려 너무 쉬워지지 않을까요? 단서가 앞에 있으니까. 어휘로 또 낼 만한 게 여기는 만약 출제하려면 패러프레이징 해야 돼요. not thinking이었으니까 이걸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좀 바꿔야겠죠. 각각의 음악가가 이걸 염두에 두었기 때문이 아니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사전에 계획한 게 아니기 때문이다 아니면은 즉흥적이었기 때문이다 뭐 이 내용을 아예 빼버리고 이걸 아예 빼버리고 그 연주자 각각의 연주자가 즉흥적이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나타나게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 랜덤이죠 당연히 어휘로 출제할 만한 거. 사이버테니어스는 이제 좀 고민을 해볼게요. 모든 연주자의 패턴이 동시에는 사실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 흐름상. 그래도 일단 체크해볼게요. 단어 자체가 중요하니까 사이버테니어스. 동시의. 그 다음에 얘는 어휘로 낼 거 없어요. 맨 아래에서. 사실 맨 아래에서도 낼 건 없습니다. 어휘로 출제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어휘로 출제하기에는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냥 지문 자체가.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제일 무난한 게 순서 빈칸. 제일 무난합니다. 자 넘어갈게요. 갑자기 아까 질문하고 싶었는데 앞에 질문. 네네네. 34번에 34번이요?
4번 뭐지? 그랜트 맨 마지막 문장 있잖아요. 맨 마지막 문장? 여기 V1, V2라고 돼 있는데 앞장에서 마지막 문장이요? 네. 네네네. 이게 그 뭐지? 분사구문인 거 아니에요? 아마 이 구문 분석을 하신 분께서 V2로 쓴 이유 자체가 얘가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은 분사구문이니까 부사구로 봐야겠죠. 엄밀히 따지면은. 근데 이제 아마 동사 2번으로 쓴 이유 자체가 연속 동작이어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연속 동작이어서. 근데 질문한 김에 요거 어법적으로 좀 중요한 건 아니거든. 사실 내가 예전부터 많이 한 거긴 한데 얘기한 김에 요거 좀 잠깐만 볼게요. 좀 좋은 질문이 나와서 V1, V2가 중요한 거는 사실 아니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leading to라는 게 지금 ing형으로 나와 있다라는 건데 지금 우리가 사실 우리 귤이랑 미나 같은 경우는 내가 정규 수업 시간에 이거 얘기 많이 했었거든요. 한사는 이제 못 들었을 수도 있는데 어떤 거냐면 주어 동사 나오고 주어 동사 나왔을 때 콤마만으로는 연결 안 된다라는 거. 요게 이제 포인트였어. 그러니까 주어가 없다고 저렇게 이렇게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보여줄게요. 자, 주어 동사 어쩌고 콤마 찍고 동사 어쩌고 이거는 뭐야? 땡이다라고 했어. 그래서 얘를 어떻게 바꿔라? 분사구문으로 바꿔라. 이런 거. 자,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주어의 동사 1번, 동사 2번, 동사 3번 이렇게 병렬 구조로 나오는데 여기 우리가 맨 마지막에 and를 쓰죠. 그럼 이건 당연히 역법상 맞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and의 위치를 앞으로 옮겨가고 주어에 동사 1번, and, 동사 2번, 콤마 찍고 동사 3번 이러면 당연히 틀리게 됩니다. 얘랑 얘는 and로 연결이 되지만 얘랑 얘는 and가 아니니까 연결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보니까 분사구문으로 쓴다. 됐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게 바로 이제 그 콤마의 역할에 대해서 이걸 활용한 어법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여기에 콤마는 and의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이 나머지 콤마들은 and의 역할이 불가능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 구문을 보자면요. 여기에 grant funding 주어 동사가 나왔어요. 지금 주어 동사 나오고 그 이하의 주어 동사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만약에 leading이 아니라 lead라는 형태로 써볼 거예요. 이렇게 앞에 조동사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lead라는 형태로 쓴다면 뭡니까? 땡이 되는 거예요. 동사를 못 쓰죠. 왜? 주어 동사 찍고 콤마하고 동사 된 거잖아. 어떤 패턴입니까? 요거죠, 요거. 이 패턴이야 지금. 됐어? 주어 동사 나왔죠. grant funding, lower 나왔죠. can lower 나왔고요. 콤마 찍혀있죠 여기. 그 다음에 더스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여기를 lead로 썼죠 지금 제가. 주어 동사 동사 요 패턴 땡이라는 거. 그래서 얘를 어떻게 바꿔라? ing, leading이 된 거죠. 됐어? 그럼 이걸 우리가 반대로 가자면요 어떻게 쓸 수도 있겠습니까? and, thus 여기 아래다 쓸게요. 그럼 떠즈는 부사예요 그냥? 네, 원래 부사예요. 원래 연결사는 다 부사예요. and, thus, lead 투까지 쓰 이렇게 써도 됩니다. 됐어? 근데 이 저 리드의 형태는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잠깐만요. 이건 해석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거든요. 보자. 잠깐만요. 리더들과 직원들이 사업적인 면들을 전문화하는 동기를 보조금 조달이 낮춰줄 수 있고 따라서 건강하지 않은 사업 행위를 초래할 수 있다. 근데 이거 좀 애매한데 초래할 수 있다. 보조금 조달이 건강하지 못한 어쩌고저쩌고를 조달할 수 있다. 좀 애매하다 이거는. 조달하게 된다. 리드가 더 맞는 것 같아요. 의미상 리드가 더 맞겠다. 그러니까 리드 앞에 can이 생략된 거. 요거. 3인칭 단수잖아. 브랜드 펀딩이니까. 브랜드 펀딩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자칫 잘못하면 리즈라고 쓸 수도 있는데 근데 제가 봤을 때 그랜트 펀딩이니까 보조금 조달이 건강하지 못한 비즈니스 비헤비어를 유발한다 보다는 유발할 수도 있다가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이거를 낮춰서 그 결과 이렇게 될 수도 있다. 이게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뭐 어쨌든 중요한 거는요. and, thus 하고 이제 앞에 and가 나온다면은 오히려 이제 ing형을 쓰면 틀린다는 거죠. 얘기한 김에 어법으로 또 잘 나오는 거니까 체크한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넘어가서 40번을 볼게요. 40번이 어디까지 내려갔다. 오케이. 자, 보겠습니다.
자, 40번 지문은요, 우리가 이제 항상 제가 얘기하는 거죠. 요약문이잖아요. 요약형. 요약문 같은 경우는 실험연구 조사 통계 계획이 많이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모의고사에서. 그래서 실제로 이 글도 실험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건데요. 미리 말씀을 좀 드릴게요. 첫 문장은요, 실험에 대한 목적, 그리고 실험에 대한 전개로서 시작이 됩니다. 이 첫 문장이 이게 실험의 목적이에요. 여기가. 아니 애초에 주어 자리부터 researchers 나와 있잖아. 연구한다는 거야. 그렇지? 그럼 실험의 목적 나오고 실험에 대한 내용이 두 번째 문장과 세 번째 문장이에요. 미리 말씀드려요. 두 번째 문장, 세 번째 문장이 실험 내용이고요. 네 번째 문장 보이시죠? 맨 마지막 문장. 그 맨 마지막 문장은 바로 실험에 대한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주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다음 페이지로 넘겨보면은 그 다음에 벗이 나왔죠. 또 한 번 더. 그래서 여기는 좀 강조해주는 말이거든요. 얘도 주제가 돼요. 그래서 주제가 두 문장이에요. 그리고 그 주제에 대한 부연 설명이 그 아래 이어서 한 문장 나오면서 마지막에 마무리가 된 겁니다. When they are 합의하면서. 그렇죠? 일단 전체적인 틀은 그렇습니다. 일단 내용을 한번 보면서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 뭐 여기에서 이제 몇몇 연구원들이 129명의 하비스트를 리크루트했대요. 그러니까 채용했다라는 겁니다. 하비스트니까 이제 취미 생활을 막 이렇게 즐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라고 보면 돼요. 자, 그러면은 뭘 알아보기 위해서라고 나왔으니까 실험의 목적이 등장하는 거죠. 자, 실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To look at, 보기 위해서야. How the time spent on their hobbies shaped their work life라고 나와 있죠. 자, 그러면은 그들의 취미에 들여진 시간이 되는 거거든요. 구문 분석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쪽을 살펴보면 여기가 지금 구문 분석이 안 돼 있으니까 제가 좀 잠깐만 해드릴게요. 해석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해석 때문에. look at을 동사라고 본다면 how절이 전치사의 목적어일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럼 이제 how절의 주어가 the time이야. 됐어? 그 다음에 이 spent 어쩌고는 이렇게 수식해주는 거야. 이렇게. 그럼 이 the time에 대한 동사가 여기 나온 거야. shape. 그 다음에 their work life가 있죠. 이렇게 되는 거. 됐어요? 이렇게 됩니다. 구문 분석이. 그러니까 이 안쪽에 대한 구문 분석이 헷갈릴까봐, 그러니까 해석이 헷갈릴까봐 그런 거예요. spent가 동사 아닙니다. shaped가 동사예요. shaped. 알겠지? 둘 다 과거형처럼 보이거나 또는 둘 다 과거분사처럼 보일 수 있으니까 제가 이제 헷갈리지 말라고 설명한 거예요. 자, 그럼 다시 한번 보자면요. 그들의 취미에 쓰여진 시간. 됐어? 이게 주어야. 쓰여진 시간이 어떻게 그들의 업무 라이프를 형성하는지. 됐죠?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됐어? 그럼 결국에는 취미 시간이 되겠네요. 취미 시간과 그 다음에 직장 생활. 이거의 관련성을 보려고 실험을 한다는 거예요. 됐어요? 자, 한번 볼게요. 그럼 이어서. 자, to begin with. 우선 the team measured. 자, 어떤 팀이 measure 했습니다. 측정했대요. The seriousness of each participant's hobby. 그 참가자들의 어떤 각각의 참가자의 취미의 진지성, 진지함 이런 거를 일단 측정을 했답니다. asking 물어보면서요. That to rate their agreement. 그럼 여기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요청하자겠네. 투부정사 나왔으니까 그들로 하여금 평가하도록 요청을 한 거야. 그들의 agreement를요. agreement는 뭐 이제 동의라고 그냥 여기서 해석하면 되겠죠. 동의하는 정도를요. 뭐에 대한 동의하는 정도냐? Statement like. 이하와 같이 진술하는 거에 동의하는 거랍니다. I regularly train for this activity. 저는요 이 활동을 정기적으로 훈련을 합니다. 와 같은 이런 진술에 그들의 동의하는 정도 이런 거를 이제 평가하도록 요청을 하면서 이거의 이제 진지함을 한번 측정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냐면요. 이 진지함이라는 게 그냥 내가 그냥 시간 때우기용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나는 진짜 이 취미생활을 진지하게 임하고 있는 건지 우리가 만약에 진짜 주기적으로 뭔가를 계속 한다면은 그건 진짜 진지하게 내가 취미생활에 임하는 건데 언제는 하고 언제는 안 하고 이건 진지하게 임하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측정해 보려고 한 거예요. 그거를요. 자, 그리고 또한 assess how similar the demands of their job and hobby were 이렇게 나왔죠. 자, 여기서도 간접의 부분입니다. 의문사 나왔고요. 여기 주어 나왔고 동사인데 의문사 뒤에 similar 나와 있죠? similar 형용사 보어입니다. 원래는 이 자리에 있었는데 앞으로 끌려 나간 거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assess도 평가하다예요. rate도 평가하다. 뭐를 평가했는가? 얼마나 비슷한지를 평가를 했대요. 그들의 직업과 취미의 demand가요. demand는 이제 어떤 필요한 것들, 요구사항이겠죠. 그 요구사항이 얼마나 비슷한지.
이거를 또 평가를 해봤답니다. 자, 아직까지 이제 실험 내용이 안 끝났어요. 이어서 읽어볼게요. Then 그리고 나서 each month for 7 months. 자, 7개월 동안 매월마다 참가자들은 기록했어요. 얼마나 많은 시간을 그들이 had dedicated to their activity라고 나왔네요. 근데 이거를 쭉 목적으로 쓰니까 또 헷갈릴 수 있겠다. 자, 또 이 안쪽을 저는 좀 세부적으로 한번 해볼게요. They had dedicated 그 다음에 to their activity는 수식어고 그 다음에 how many hours만 목적어가 되는 거예요. 됐어요? 이 네모가로 덩어리가 이제 레코드에 대한 목적어가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dedicate라는 표현은 보통 이렇게 많이 쓰죠? dedicate activity 이렇게 많이 쓰죠. 우리가 devote라고 하죠. devote A를 B에 바치다, 뭐 전념하다, 헌신하다, 뭐 이런 뜻으로 많이 쓰죠. 그러면은 얼마나 많은 시간을 그들이 바쳤는지, 됐어? 그들의 활동에, 됐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들이 하고 있는 취미 생활에 그들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쏟았는지 이제 이거를 이제 기록을 한 겁니다. 7개월간 이제 매달마다 이제 기록을 했대요. And 그리고 나서 complete a scale. 자, 스케일을 측정했답니다. 어떤 스케일이냐? Measuring their belief. 그들의 믿음을 측정하는 어떤 규모라고 해야겠죠? 여기서 규모라기보다는 그러면요, 어떤 스케일이라는 게 어떤 그 양식 같은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양식, 어떤 이제 뭐 도식화되어 있는 거 이런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그들의 믿음이 어떤 거냐면 in their ability, 그들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랍니다. To effectively do their job. 즉 their self-efficacy라고 나왔는데, 자, self-efficacy가 자기 효능감이라는 건데요. 자기 효능감이 뭔지 몰라도 돼요. 여기 나와 있어요. 뭡니까? 그들의 일을 효과적으로 할 능력이에요. 이게 자기 효능감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일을 효과적으로 하는 능력인, 즉 그들의 자기 효능감, 이거에 있어서 이 믿음을 측정하는 어떤 그런 평가지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거를 이제 완성을 시켰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가 이제 실험 내용 나왔는데, 자, 실험 내용이 이제 두 줄이 다 길게 나와서 니네가 좀 헷갈릴 수 있는데 헷갈릴 거 전혀 없습니다. 자, 실험에 대한 목적은 뭐였습니까? 아까 첫 문장에 나왔다시피 그들의 취미 시간이랑 취미에 들이는 시간이랑 얘네가 직장 생활하는 데 있어서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 이제 이걸 알아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애들한테 일단 첫 번째로 조사를 한 게 뭐냐, 이 취미 생활에 얼마나 진지하게 임하고 있느냐, 이거 알아본 거고, 그리고 이걸 얼마나 꾸준하게 잘 해오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걸 알아본 거야. 그러면 우리가 사실 답이 예상이 되거든요. 어떻게 될까? 어떤 특정한 취미 생활에 대해서 되게 진지하게 임하고 꾸준하게 한 사람이 일도 잘한다, 뭐 이런 거지 않을까? 뻔히 보이잖아, 내용이. 그렇죠? 자, 그래서 researchers found 나왔죠? 그럼 여기가 뭐예요? 여기가 결과야, 결과. 실험 결과. 정확하게 말하면 실험 결과니까 뭐예요? 수제죠. 자, 연구자들이 뭘 발견했냐? 대처리를 발견했어. When participants spend longer than normal. 참가자들이 평상시 일반적인 것보다 더 오래 보낼 때 ing 하는데, 됐어요? spend 시간 ing 나왔죠? ing 하는 시간 보내다. doing their leisure activity. 그들의 여가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평상시, 그러니까 일반적인 수준보다 더 오랫동안 했을 때 그들의 믿음은 in their ability to perform their job. 자, 그들의 일을 수행해낼 능력에 대한 믿음, 즉 자기 효능감적인 측면에서의 믿음이 increase 했다고 나왔잖아. 됐어요? 올라갔다고요. 됐죠? 나는 취미생활을 잘해. 내가 꾸준히 했어. 그러니까 나는 일도 잘할 거야. 이거라고 쉽게 말하면.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도. 보면은 뭔가 제가 좀 살짝 찔리는데 꼭 이제 일도 못하는 것들이 취미생활도 없습니다. 저요. 취미가 게임밖에 없어요. 집에 가서 그냥 게임하고 유튜브 보고 없어. 뭔가 건전한, 사실 옛날에는 그런 건전한 뭐 테니스 치는 거라든가 이런 걸 한번 해보려고 테니스 채를 샀는데 테니스 한 번 쳐보고 안 해봤어요. 힘들더라고요. 생각보다 힘들더라고요. 라켓 휘두르는 게. 네. 자, 그래서 다음 내용 볼게요. 근데 덫이 나왔어요. 제가 아까 전에 말했다시피 여기도 주제거든요. 주제 2번이에요. 주제 2번. 여기가 왜 또 주제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말한 거는 뭐였습니까? 취미 활동을, 그러니까 일반 보통적인 수준보다 더 오래 취미를 할 때
그러니까 그 직업 수행 능력에 대한 그 믿음이 증가했다 이렇게 나왔잖아. 근데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야. 조건이 하나 더 있어. 그 조건이 무엇이냐? 이것은 오로지 어떤 경우에만 해당된다. 이 정도로 해석하면 돼요. 의역할 때. 이것은 오로지 경우였다라는 거니까. 어떤 경우였냐? When 이거 또 구문 분석 잘못되어 있네. 관계부사예요. 관계부사. 그들이 had a serious hobby. 진지한 취미를 가지고 있을 때만인데 이 진지한 것도 어떤 거냐? That was dissimilar to their job이래요. 그들의 직업과는 다른 진지한 취미를 가질 때라는 거야. 됐어? 이때 자기 혼각, 즉 직업에 대한 어떤 그런 좀 뭐랄까 직업 수행 능력에 대한 그런 믿음 이게 증가하게 된다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직업과 비슷한 취미를 가지고 있어야 직업 수행 능력이 올라가는 게 아닐까? 왜냐면 그래야 관련성이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강사 일을 하고 있어요. 강사 일을 하고 있지만 저는 전혀 상관없는 게임을 합니다. 전혀 상관없잖아. 게임이랑 강사랑 뭔 상관이에요? 그렇죠? 전혀 상관이 없는 분야야. 근데 이거를 할 때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진지하게 게임을 해. 하루에 막 6시간씩 에버. 이거 좀 나쁜 건데. 아무튼 막 그렇게 해. 진지하게 했어. 그럼 내가 진지하게 임하면은 이제 여기에서도 똑같이 진지하게 임할 수 있다. 뭐 그렇대요. 뭐 몰라. 이유는 몰라요 아직은. 근데 어쨌든 그렇대요. 이 사람이 말을 하는 바람은요. 자, 그러면 이제 뭐 내용이 이유가 나오려면 When their hobby was both serious and similar to their job. 그들의 취미가 둘 다 그러니까 진지하고요. 비슷할 때 그들의 직업과. 자, 두 가지 다면 안 좋은 얘기 나오지 않을까? 왜냐면 여기서 dissimilar 할 때 그 경우가 발생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dissimilar 할 때, 유사하지 않을 때. 그러면은 spending more time on it. 그것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실제로 여기 나왔네요. decrease 했다고요. 그들의 자기 영감을 깎아버렸다. 그러니까 여러분 버전으로 따지면 그거예요. 여러분한테 취미로 얘들아 막 저기 뭐야 이렇게 막 공부하느라 힘들지? 그러면은 너네 전혀 안 배우고 알아보 한번 공부해볼래? 그걸 취미로 한번 삼아봐. 이거랑 똑같은 말이야. 이거랑 똑같은 말이야. 아니 그러면은 알아보고 막 열심히 공부해. 예를 들어서 니네가 진지하게 임했어. 근데 과연 그걸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그거를 이제 여러분이 평상시에 원래 하는 공부에서의 자기 효능감이 올라가냐? 아니라는 거예요. 야 내가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데 내가 집에 가서 나보고 취미로 영어 유튜브 보래. 안 봐 나는. 안 봐요. 그렇게 되면 뭐야? 자기 효능감이 떨어진다는 거죠. 됐습니까? 같은 맥락인 거죠. 그래서 이제 실제 요약문에서 어떻게 나왔냐면 이렇게 나왔는데요. Research suggests. 자, 연구가 뭐를 시사하냐? 대절이야를 시사하는데 Spending your time on serious hobbies. 자, 진지한 그런 이제 취미 생활에 더 많은 시간을 쏟는 게 can boost, 올려줄 수 있답니다. Confidence at work. 자, 일에서의 뭐랍니까? 자신감을 올려줄 수 있답니다. 뭐 한다면 그 취미와 직업이 sufficiently different 할 때, 다를 때, 달라야 된다는 거죠. 됐어요? 일과 취미가 충분히 다른 경우에여야만 이제 자신감이 증가하게 된다. 조건이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됐죠? 자, 잠깐 시작할까요? 내신 일주일? 진짜? 저번 주에 했어. 나 지금 국어
못 뽑아? 네, 뽑아줄까? 안 뽑아주네. 쌤한테? 중국어 쌤한테 가면 안 뽑아주실까? 우리 쌤 뽑아줬었는데. 아 진짜? 뭐 하지? 왠지 난 그 뭐지? 그 신서유기에 나온 애 하고 싶어. 어디? 게림? 다른 이름으로 나왔었는데. 뭔가 중학교 때 그거 했었던 것 같은데 신나게 맞아, 신서유기에 나온 애. 거기 했었었는데 좀 멋있었네. 신서유기 나온 사와이 할까? 사람이 좋지. 사와이 웃기던데 이제 영어 안 배우는데 어? 아 맞아. 우리 시네핑 사상 배우는 거 같은데. 심지어 영어 교재도 외국에서 만들려고 자국에서 만든 영어 교재거든요. 난 시네핑 사상 배우는 거 제일 시진핑가 역사적인 인물인가? 아니 그냥 지금 주석이가 시네핑 진짜 대단하다. 재밌는 노래가. 어쨌든 너는 좋아한다. 근데 이미 내신을 시작해서 근데 우리는 2주 2번 봤는데 응? 벌써 이미 시작했다고? 거의 되는데 2시간씩. 아 근데 거기 몇 명이야? 지금 4명. 누구? 지우랑 내 친구 그랑 지수. 아니 키 크다고 다 알아들어. 내 친구 키 크다 있잖아. 걔 이렇게 알아들어. 지수. 그다음에 부하는 남자애. 누구? 몰라. 뭐야? 잠깐만. 같은 방에 초대돼 있을 텐데. 누구? 부하는 남자애. 이번에 새로 왔어. 누구? 근데 난 몰라 다시. 궁금하다. 어디 있지? 어디 있지? 어디 있지? 모르겠어. 어떻게 생겼어? 안경 썼어? 안 먹었어. 지창? 지창 알아? 없어. 이건 아니야. 누구지? 너 포함해서 4명? 응. 아니야, 야, 두 번이랬어. 민찬? 민찬인가? 민철? 민철인가? 맞는 것 같아. 맞는 것 같아. 안경 쓰고. 좀 머리가 약간 눈썹이야. 아, 그럼 걔 아닌가? 약간 파마. 맞아, 약간 화면에서 키가 작진 않아. 작진 않고 작진 않고 안경을 썼어. 맞는 것 같아. 또 말해봐. 아니 너 되게 모르겠어. 기다려. 민찬은 없어. 민철이 제일 비슷한 거. 여기 찾아봐. 이거 뭐야? 아니 우리 국어 고등학교 2학년 찾아봐. 플러스랑 혹시라도 잘못 모르면 안 돼. 왜? 안 돼. 너무 다 모르는 애들이야. 야, 지창 같은데? 뭐야? 아니야. 없잖아. 아니야, 10반인가? 아니 뭐야? 아, 맞는데? 뭐야? 잠시만요. 잠깐만요. 요것도 좀 나올 만한 거를 한번 좀 찍어볼게요. 일단 대입학 내기가 좋거든요. 원래 이제 실험류의 글은 이제 요약 아니면 대입학 이런 걸로 출제하기 좋은데 요약은 이미 이제 출제가 됐으니까 주제로 나온 이제 두 문장 그 부분을 좀 잘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첫 페이지 마지막 문장이랑 그다음에 첫 문장 이 두 개. 주제를 그냥 정리해서 써줄게요. 여러분이 쓰세요. 여기다 써줄게요. 글을 좀 보자. 뭐 이렇게 되겠네요. 예. 되게 빠르게 치시네요. 천천히 치는데요? 네? 이건 천천히 친 거죠. 그 제목 부분에도 이제 나와 있죠. 우리 그 첫 부분 보면요. How the similarity of a serious hobby to one's job
fast his or herself efficacy 이렇게 나와 있죠. 거기 그 부분도 제가 봤을 때는 괜찮은 것 같아요. 제목이나 주제, 대입하기 제가 봤을 때는 내기가 가장 무난한 것 같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 사실 어법 쪽을 또 생각을 해봤는데 어법도 사실은 나쁘지 않은 것 같거든요. 어법도 한번 몇 개 볼까요? 요거 주제 다 쓰고 어법으로 출제해도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자, 다 쓰셨으면은 어법 포인트 몇 개 좀 잡아드릴게요. 다 했어? 자, 뭐 쉬운 거는 어려운 거는 일단 한번 다 체크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요 스펜트 부분이랑 shaped 부분, 요 동사 부분. 아까 전에 제가 구문 분석을 해드렸죠. 이 spend on their hobbies가 앞에 있는 time 꾸며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spending, spent 뭐 이런 쪽으로 출제를 할 수도 있다는 거. 둘 다 과거형 또는 과거분사형 이렇게 이제 형태가 나왔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라 이 두 군데를 체크했습니다. 스탠딩도 돼요? 아니죠. 스펜딩 아니죠. 왜냐면은 시간이 보내진 거니까 이거에 보내진 시간이죠. 됐어? 그러니까 spent만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 두 부분 좀 주의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두 번째에서 출제할 만한 건 당연히 asking 분사문 부분.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여기 assessed 부분. 됐어요? 이 두 개가 가장 눈에 띄죠. 네, 어법으로 출제할 만한 거는 이 정도인 것 같아요. 서술형으로 출제할 만한 것도 이제 몇 개 보이긴 하는데 이제 서술형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간접의문문 이런 것들이 이제 보통 좀 잘 나오니까 가정부에서 은근히 또 간접의문문을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서술형으로 나올 수 있지만 어쨌든 이 부분은 참고로 좀 보시고요. 어법으로 나올 만한 부분은 딱 두 군데입니다. asking 분사구문이죠. 앞부분이 주어 동사 목적어에 완전한 문장 나왔고 접속사 없으니까 여기 동사다리가 아니다. 그리고 뒤에 then 목적어 나왔고 목적격보 나왔고 그러니까 당연히 능동형 써야 됩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assessed는 이제 and 병렬구조 문제죠. 여기 measured와 병렬구조다라는 거. 요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또 어법으로 낼 만한 거 병렬구조가 하나 더 보이죠? 여기 completed 보이는데 completed 되게 괜찮습니다. 여기 completed 근데 completed는 좀 쉽겠다. 레코딩인데 뭐야? completed는 좀 쉽겠다. 앞에 ing형이나 뭐 그런 게 딱히 나와 있지 않아서 제가 봤을 때 completed는 좀 난이도가 쉬울 것 같아요. 또 뭐가 있을까? 그나마 낼 만한 거 measuring 아니면은 effectively 요 정도? 요 문장에서 낼 만한 건 요 정도.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동사 자리가 아니죠. 앞에 있는 skill 수식하는 이제 현재 분사고 뒤에 목적어 나왔으니까 능동형 쓴다. 간단한 거고요. 그 다음에 effectively 쓴 거는 지금 이제 to 정사, to do를 수식하는 거죠. 아까 우리 데일리에서도 냈었던 거. 준동사를 수식할 때는 부사로 써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ly부터 effectively가 나온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음 문장. 출제할 만한 게 보자. 뭐 쉬운 거지만 일단 doing. 그 다음에 their ability in their ability to perform their job increased. increased도 체크해 둘게요. 두 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spend 시간에 ing라는 구문 때문에 체크한 거고요. 참고로 여기서의 ing는 동명사입니다. 근데 뭐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어쨌든 ing를 쓴다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increased는 여기가 동사 자리가 아니죠. 이것 때문에 체크한 거예요. 동사 자리. 능수동 아니에요. 능수동 때문에 체크한 게 아니라 동사 자리에 자동사가 써있죠. 동사 자리인지는 어떻게 합니까? that 접속사 나왔고 when 접속사 나왔잖아. 그래서 지금 괄호가 어떻게 묶여있어? 여기까지가 왼절로 묶여있잖아. 그치? 왼절 묶여있고 그래서 왼절에 동사 spent 나와 있고요. 대절에 동사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대절에 주어, 대절에 동사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됐어? 그러니까 동사 자리야. 동사 자리 increased. 됐죠? 과거형을 쓴 이유는 뭐야? 아니, 주절의 동사 과거형이잖아. found. 여기도 spent 과거형이잖아. 똑같이 과거형으로 써야겠죠. 됐죠? 그래서 어법 포인트 잡아봤고요. 자, 그 다음 넘어갔어. 다음. When they have service harm and was dissimilar to their job. 얘는 뭐 낼만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스위치 문제는 사실 너무 쉽고요. 앞에 선행사 단수 뻔하게 나와 있으니까 이런 건 너무 쉽고. 그 다음에 the spending more time only actually decreased their. 얘도 뭐 낼만한 게 없는데요. 여기는 제가 봤을 때는 어법으로 낼만한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둘 다 사실은 너무 쉽거든요. 뭐 동명사주어라면 단수 취급에 대한 걸 낼 수도 있는데 뭐 그런 게 나오지도 않고 굳이 낼 거라면 이 정도? 뭐 스위치? 이시냐 대니냐? 뭐 이런 거? 이 정도는 뭐 출제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에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것이라고 있는데
그것이 뭔지를 가리키는 걸 봐야겠죠. 앞 내용을 다시 한번 해석해보자면 그들의 취미가 진지하면서 그러면서 동시에 직업과 유사할 때 그러면 그것에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것이 그것이 뭘까요? 여러분? 취미. 그렇죠. 취미죠. 취미. Their hobby죠. Their hobby.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시 맞겠죠. 당연히. 이런 거. 자, 그래서 9월 모의고사 2020년 조건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그 다음 올해 모의고사로 가볼 건데요. 그 올해 모의고사는 이것도 진도를 좀 나갔어요, 학교에서? 두 질문 나왔어요. 두 질문? 오케이. 알겠습니다. 21번부터 보겠습니다. 이번 고2 모의고사에 대한 평가는요, 전반적으로 어렵다였습니다. 고2 그 서울 쪽에서 이제 봤었을 테니까. 고3 모의고사는 이제 좀 갈렸어요. 고3 모의고사는 뭐 어렵다 싶다가 좀 갈렸는데 고2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좀 내용이 좀 어렵다라는 좀 얘기가 많더라고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21번이 이제 함축의미 추론으로 나오잖아. 근데 이 함축의미를 푸는 건 되게 쉬웠어요. 오히려 지난번에 3월이었나? 어렵게 나왔을 때가 3월이었나 6월이었나 기억이 안 나는 6월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가 오히려 문제풀이로는 더 어려웠었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자세히는 기억 안 나는데 아마 제 기억으로 3월이 고1이 좀 어렵고 6월이 고2가 좀 어렵고 이랬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반대로나 아무튼가. 근데 21번이 9월이 풀기에는 사실은 그렇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게 함축의미가 어디에 나오냐면요. 21번 그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페이지에 맨 아래 부분이 있죠. 맨 아래 더스 뒷문장이죠. 더스 뒷문장. 그 bringing together contradictory characteristics can accelerate the process of new ideas. 이 부분이죠. 여기가 밑줄로 쫙 그어졌었어요. 여기가 이제 함축의미로 나왔는데 되게 쉬워요. 되게 쉬워. 패러프레이징 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직독직해만으로도 충분히 풀 수 있는 수준이어서 사실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도 한번 읽어보고 내용적으로는 좀 헷갈릴 수 있거든. 그래서 내용을 한번 같이 읽어보고요. 또 여기서 변형 문제로 나올 만한 게 뭐가 있을까?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가볼게요. The creative team. 자, 창의적인 팀은 exhibits, 보여준대요. paradoxical characteristics를 역설적인 특징을 보인대요. 창의적 팀은 역설적 특징을 보인대요. 벌써 말이 어렵죠? 일단 우리가 한번 써볼까? 창의성이라는 거는 역설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럼 여기서 역설적 특징이란 게 뭔지가 파악이 돼야 우리가 이 글이 뭔 내용인지 알겠죠? 한번 볼게요. It shows, 그것은 즉 창의성은 보여줍니다. tendencies, 경향을요. of thought and action. 그러니까 생각과 행동의 경향을 보여주는데 어떤 생각과 행동인가? 대처리 해볼게. Whether should to be mutually exclusive or contradictory 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한답니다. 뭐라고 가정하냐면요. 상호적으로 exclusive니까 배타적이죠. 그리고 contradictory니까 모순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호 배타적이거나 모순된다고 가정하는 행동과 생각의 경향을 보여준답니다. 여기까지 읽었을 때도 뭔 말인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for example부터 이제 예시가 시작될 텐데 이 이전에 나온 이 부분에서 주제가 여기를 주제라고 보는 게 우리가 아무래도 합당하겠죠. 합리적이겠죠. 근데 지금 이 주제에 나오는 두 문장을 읽었는데 이게 대체 뭔 말이야 이렇게 되는 거야. 창의성은 역설적 특징이 있고 창의성은 또 뭘 보여주냐면 상호 배타적이거나 모순적인 경향이 있대요. 상호 배타적, 모순적. 됐어요? 그럼 우리가 사실상 여기서 말한 exclusive라던가, mutually exclusive라던가 아니면 contradictory라던가 이 표현들이 전부 다 앞에서 말했던 이 역설적이라는 말과 사실상 똑같은 말이라고 보셔야 돼요. 알겠죠? 일단은 좀 자세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뭐가 역설적이고 뭐가 상호배타적이고 뭐가 모순적인데 뭔 말인지 모르겠잖아. 그러니까 예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시 보겠습니다.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to the best work, 그것의 최고의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요. A 팀은 needs deep knowledge of subjects. 자, 여기서부터 한번 볼게요. 그 팀은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그 창의적인 팀을 말하는 거예요. 그 창의성을 발휘할 팀을 말하는 거예요. 그 팀은요. 주제에 대한 깊은 지식을 필요로 한겁니다. relevant to the problem. 그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it's trying to solve. 그것이 그 팀이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문제와 관련성이 있는 주제에 대한 깊은 지식이 필요하대. 그리고 또 뭐가 필요하냐? mastery,
숙달도가 필요해요. 숙련도가 필요하다는 거야. Of the processes involved. 나왔네요? involved. 그러니까 관련되어 있는 과정에 숙련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말하자면요. 문제 해결, 그러니까 어떤 여기서 문제 해결적인 측면으로 얘기를 했는데 창의성이라는 거는 여기서 팀은 창의성을 발휘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창의성이라는 건 지금 뭐가 필요하다? 첫 번째로 깊은 지식이 필요하다 했어. 깊은 지식. 또 뭐가 필요하대요? 숙련도가 필요하대요. 숙달이 필요하대요. 됐어요? 이런 게 필요하대요. 창의성을 발휘하려면요. 근데 뒤에 벗이 나왔어요. 하지만 at the same time, 동시에 그 팀은요 또 뭐가 필요하냐면요 신선한 관점도 필요하대요. 신선한 관점. 아 이제 뭔지 알겠네. 얘들아 뒷내용 아직 보기 전에 창의성이라는 거는 특징이 뭐다? 역설적이라고 했어요. 상호 배타적이고 모순적이라 했거든요. 됐어요? 왜 이런 말을 썼을까? 이 두 개를 봐봐 니는 거. 창의성을 발휘하려면 두 개가 다 필요하대. 근데 얘랑 얘는 아예 상극 아니에요. 깊은 지식과 숙달은요 내가 쉽게 이해하도록 말해줄게요. 깊은 지식과 숙달이 필요하려면요 짬밥이 차야 되지 않을까요? 경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경험이 많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신선한 관점은 뭐예요? 오히려 짬밥이 없어야 신선한 관점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렇잖아. 아니 우리가 어떤 한 분야에서 굉장히 오래 만약에 뭐 일을 했어. 그러면은 숙달도나 지식에 있어서는 굉장히 깊겠죠. 근데 창의성은 떨어질 거라는 거야. 그거는 생각 못했는데? 이러면서 신선한 관점은 어디에서 나와? 신입사원한테서 나오는 거니까. 됐냐? 그러면은 경력이 있는 신입? 뭐 이렇게 돼야 되는 건가? 창의성이 발휘되려면? 그런 경우는 모순적이잖아요. 경력이 있는데 신입이다라는 말 자체가 모순적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창의성이라는 거는 역설적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죠? 됐어? 자 그래서 이어서 한번 볼게. 그 신선한 관점이 뭐냐면 There are unencumbered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이제 단어가 좀 어렵죠. 구애받지 않는 거랍니다. 뭐에 의해서? By the prevailing wisdom. prevailing 하면 만연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만연해 있는 지혜라던가 아니면 기존에 어떤 일을 하는 방식, 확립되어 있는 방식을 말하는 거겠죠. 이런 거에 의해서 구애받지 않는 신선한 관점이라는 겁니다. 됐어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편견에 사로잡혀 있지 않은 패러프레이징을 하자면 이런 말이겠죠. 그렇죠? 이 말 전체를 보자면요. 그러니까 뭔가 편견이 없는 상황을 말한다. 편견이 없는 상황. 네, 아주 쉽게 말하자면 그런 새로운 관점이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신선한 관점이 필요하다. 편견이 없는 상황. 됐죠? 자, 그래서 그 내용을 이어서 보자면요. 굉장히 이게 이제 모순적이라는 게 계속해서 이어서 나오는데요. 만약에 저라면은 지금 빈칸으로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벌써 읽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초반 두 문장을 읽었을 때 이미 저 같으면요. paradoxical에 저 같으면은 빈칸 뚫을 거예요. 만약에 나가면. 아니면 paradoxical만 빈칸 뚫어도 될 것 같아. 창의적인 팀은요. 블라블라한 특징을 가지고 있대. 그럼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지? 여기서 어떤 경향이 있다? 상호 배타적이거나 모순적이다? 이것만으로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이것만으로. 물론 이제 우리가 이 두 문장만 보고도 이런 거를 떠올릴 수 있다면 답이 바로 나오겠죠. 근데 보통은 그렇지 않다는 거야. 아니면 이 문장 아예 없애버려도 돼요. 이거 없어도 돼, 이 문장. 이거 다음에 이거 나와도 돼. 내가 만약에 학교 선생님이면요. 이거 없애버리고 여기 빈칸 뚫어서 낼 거야. paradoxical. 그래서 그럼 paradoxical이라는 걸 알려주는 단서가 뭔데요? 이 두 문장 아니에요? 얘가 필요한 반면 얘도 필요하다라고 했잖아. 근데 이 두 개는 뭐다? 상극이잖아. 그러니까 역설적이다. paradoxical. 됐어? 그러면은 사실 저 paradoxical로 빈칸 내기가 너무 좋아요. 사실 너무 좋아. 빈칸 내기. 왜냐면 지금 우리 예시 부분에서는 paradoxical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단어가 안 나왔어요.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지 않아. 내용상으로 그런 거잖아. 내용상으로. 여기서는 숙련도가 필요한데 여기서는 신선한 관점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으니까 이 두 개가 상극이 되는 거니까. 됐어? 그래서 빈칸 출제하기 되게 좋다는 게 벌써 보입니다. 일단 이어서 볼게요. Often called a beginner's mind. 자, 그럼 종종 초심자의 마음이라고 불리는 이것은요, is the newcomer's perspective라고 해요. 새로 오는 사람의 관점이라는 거야. 새로운 사람이 누구야? 신입사원. 아까 말했잖아. 이게 바로 뭐라고? 신입사원의 마인드라는 거야. 신입사원의 마인드. 이거는 뭐야? 좀 약간 고인물? 고인물의 마인드가 되는 거고요. 자, 이게 어떤 사람들이냐? People who are curious. 자, 이 신입사원이 이제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야. 뭔가 호기심이 많아요. 그리고 심지어 장난기도 있어. 그리고 willing to ask anything. 뭐든지 간에 물어보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됐어?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겠죠. No matter how 아무리 뭐 하더라도 none of the past may seem. 그러니까 그 질문이 아무리 naive 보이더라도 순진해 보이더라도 왜냐하면 they don't know 그들은 모르니까 what they don't know 그들이 뭘 모르는지 그러니까 신입사원이잖아. 내가 뭘 모르는지를 모르는 거야. 내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 그것조차도 모르는 상태야. 그러니까 뭔가 일을 하려면 그냥 뭐든지 다 물어봐야 되는 거야. 그런 상황인 거죠.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어 어떤 회사에 입사를 했는데 회사에 이미 구축되어 있는 시스템이 있어요. 근데 이제 나는 이렇게 순수하게 생각할 수 있잖아. 예를 들어 신입사원으로서 이건 왜 이렇게 하지? 이렇게 하면 더 효율적인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 그래서 물어보는 거야 상사한테. 저기 부장님 혹시 지금 우리가 일을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라고 물어봐. 그럼 이제 부장 입장에서는 그건 생각 못 했는데 왜? 우리는 여태까지 이렇게 해왔고 여기에 숙달돼 있었거든. 우리는 여기에 있어서. 근데 이거를 아예 뜯어 고쳐야겠다라고는 생각을 못 했던 거야. 근데 이거는 신입사원만이 물어볼 수 있죠. 오래 일한 사람이 이거 어떻게 물어보겠어? 됐어?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창의성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는 뭐야?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는 거죠. 즉, 좀 쉽게 말하자면요. 올된 유가 조화되어야만 창의성이 성립이 된다. 됐죠? 자, 그래서 마지막 문장 나오죠. Bringing together contradictory characteristics can accelerate the process of new ideas라고 나오거든. 이게 원래 함축의 이추론이었어요. 되게 쉬워요. Bringing together니까 합치는 거예요. 모으는 거야. 모순되는 특징들이라고 나왔네요. 모순되는 특징을 모으는 거. 모순되는 특징이 뭐예요? 이거죠, 이거. 이것을 모으는 게 가속화시킬 수 있대요. 새로운 아이디어의 과정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 이걸 뭘 패러프레이징 할 게 뭐가 있어요? 이거 그대로 말 그대로의 내용이잖아요. 모순적인 이거랑 이거는요 상극이야. 그럼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한 대 모이면은 시너지가 안 날 거라 생각하는데 이게 오히려 시너지가 난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그래서 이 본문 버전으로 말하면 뭘까요? 이 본문 버전으로 말하면 이 내용이 가리키는 거는 신입사원과 경력사원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일하는 거고 이런 거겠지. 됐습니까? 어렵지 않죠? 쉽죠? 그러니까 결국에 창의성이란 건 근데 이 글이 왜 이제 빈칸이나 대입학이나 이런 걸로 출제하기가 좋냐면요. 낼 수 있는 키워드가 되게 범주가 넓어요. 그러니까 되게 다양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올덴 유로 우리가 쓸 수도 있어요. 올덴 유. 그러니까 올덴 유에 대한 뭐 조합, 뭐 이거를 통해서 뭐 창의성이 발휘가 된다. 뭐 이런 거에 관련된 쪽으로 우리가 뭐 주제를 쓸 수도 있겠고요. 뭐 아니면은 여기에서는 이제 역설적 특징이라는 녀석으로 초반에 이제 주제를 잡았으니까 그러면은 창의성이라는 거는 서로 상극인 것이 결합될 때 발현된다. 뭐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고요. 됐어? 아니면은 여기서 이제 상극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역설적인 것이, 상호 모순적인 것이, 상호 배타적인 것이 아까 본문에 나왔던 거, 뭐 그런 단어를 써서 우리가 주제 제목을 쓸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쓸 수 있는 게 되게 많다라는 거예요, 지금. 됐어? 그러니까 오래된 거냐, 새로운 거냐로 접근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서로 상반되는 것이다라는 거. 아니면은 겉보기에는 관련성이 전혀 반대인 것처럼 보이는 거. 뭐 말을 만들기 나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간 반대되는 것들이 모였을 때 창의성이 극대화된다. 결국 말하고 싶은 건 그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대입화학으로 출제하기 굉장히 좋습니다. 대입화학. 그래서 대입화학 출제하기 좋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저거 빈칸으로 출제하기 좋고요. 그 다음에 요약으로 출제하기도 좋아요. 왜냐하면 버전이 여러 개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렇죠? 요약으로 출제하기 좋고 다 좋습니다. 출제하기가 굉장히 다양하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구조화를 한 거를 이제 좀 보여드릴 건데 이거를 쓰실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여러분한테 자료로서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 그 양식으로 지금 만든 게 아니라서. 쌤, 응? 두 번째 문장에서 이 예. 패러독시컬 캐릭터리스틱이에요. 아니요. 창의적 팀이요. 창의적. 네, 창의적 팀. 자, 보겠습니다. 여기에요. 21번. 이건 이제 구조화를 한 건데요. 이게 이제 구조화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잠깐만요. 하나 더 있는데. 원래? 잠깐만요. 어디 갔지? 제가 정리한 게
네, 뭐 비슷합니다. 이거는 제가 한 건 아니고 이거는 이제 원장님께서 네 했는데 비슷합니다. 패턴은 비슷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들이랑 키워드를 좀 보자면 단어들 이런 거 보이시죠? 어휘. 아, 잘 안 보이나? 하면은 이제 irony, 역설적인, 모순적인 이런 단어 좀 어렵죠? ambivalent, 반대의 것이 공존하는 이런 거. 근데 낼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 ambivalent라는 것 자체가 그 사실 스특에서 별주 단어로 나올 만한 단어거든요. 이게 스특에서도 자주 나온 단어는 아닌데, 근데 지금 이 지문에서 너무 딱 맞지 않아요? 반대의 것이 함께 존재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되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reconcili이 이제 조화시키다, harmonize랑 비슷한 뜻이고요. 그 다음에 blend, 섞다, 혼합시키다. 그 다음에 coexistence, 공존한다. 그래서 공존. 여기서 coexist, 이 ENC만 빼버리면 공존하다, 동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네는 좀 쓸게요. 얘네는. 어차피 제가 뭐 유의어로서 나눠주긴 할 거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들이어서 그렇습니다. 중요한 단어들. 중요한 키워드들 다 나왔으니까 역설적이다, 모순적이다, 반대의 것이 함께 있어야 된다, 뭐 이런 거 상극인 것이 결합돼야 된다, 공존해야 된다, 다 같은 맥락인 겁니다. 됐어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대입학으로서 출제, 대입학, 요약, 뭐 빈칸 다 어쨌든 간 주제와 관련 있는 걸로 문제를 출제할 수 있기 때문에 주제와 관련 있는 단어들 이 5가지만 딱 뽑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블렌드를 제외하고는요 조금 어려울 만한 단어만 이제 정리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coexistence, blend, irony 이런 거는 사실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근데 이제 두 번째와 세 번째 나와 있는 뭐 ambivalent라든가 reconcilia라든가 이런 건 좀 어렵잖아. 그러니까 이런 단어만 뭐 여러분이 체크하셔도 좋고 그건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 되셨으면요 한 질문만 더 볼게요. 왜? 원래 아, 더 잘 보이네. 아니 왜? 할 수 있잖아. 아, 이것들아. 내신 대비 하는데 뭘 시간 딱 하나 더. 내신 대비잖아. 내신 대비. 하나는 더 해야 돼. 후딱 할게 내가. 자, 보자. 빨리 해볼게. 빨리. 저기 뭐야? 귤이 어머니 오래 안 기다리시게. 빨리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 글은요 내가 미리 짝짝짝짝짝 얘기하면서 그냥 바로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 여기가 현상을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문제점을 제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미리 그냥 할게요. 근데 이 문제 제기 1번이에요. 1번. 원래 우리가 이제 글의 구조 분석에서요 현상 나오고 문제가 나오고 해결책이 나오는 게 일반적 패턴이죠.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는 미리 말할게요. 해결책이 없어요. 해결책이 없으면 문제점 자체가 주제가 됩니다. 근데 이 글에서 문제점이 2개예요. 그래서 문제 제기 1번, 얘가 이제 주제 1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제 2번은 어디 나와 있냐면요. 밑에서 두 번째 줄에 recreational fishing 하고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거기가 주제 2번, 거기가 문제 제기 두 번째가 되는 거예요. 거기를 미리 쓰고 갈게. 여기 recreational fishing 이 부분입니다. 여기가 뭐야? 문제 제기 2번이 되는 거예요. 주제 2번이 되는 거예요. 됐어요?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거야. 그러면은 이 글은요 약간 이런 느낌이 되는 거예요. 어떤 현상에 대해서 쭉 설명이 나오고 이거에 대한 문제점이 첫 번째, 두 번째가 나오고 이에 대한 부연 설명으로 되어 있는 이런 글의 구성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이거 각각이 주제가 된다. 얘네가 뭐 서로 상반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나열식이에요. 이런 문제도 있고 이런 문제도 있다. 그냥 단순 나열식입니다. 그래서 이 글을 만약에 요약적으로 만약 출제할 거라면은 이 두 가지와 더불어 현상까지 합쳐야 되거든요. 그러면 너무 길어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긴 버전의 요약문을 쓸 거라면은 뭐 그렇게 출제할 수도 있겠고, 보통 우리가 긴 버전의 요약문은요 서술형으로 냅니다. 서술형으로 길게 써갖고 빈칸 한 6개 뚫어서 개당 1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출제하는 경우가 많죠. 만약에 그렇게 낼 거라면은 요약으로 출제할 수 있는 거고, 그게 아니라 일반적인 무난한 난이도로 낼 거라면요 내용 일치가 제일 좋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일단 변형 포인트는 미리 말씀을 드린 거예요. 왜 여기에서 내용 일치로 출제하기가 좋느냐? 일반적인 설명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상에 대해서 설명하고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글이기 때문에 일치 문제로 내기가 좋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요 내용을 읽어보고요. 읽으면서 패러프레이징도 한번 바로바로 해볼게요.
자, many marine species인데요. 그러니까 많은 해양 생물입니다. 이런 애들이에요. 이런 거 제낄게요. 많은 해양 생물이 deliberately 의도적으로 introduced 도입됐답니다. For food or for erosion control. 자, 뭐를 위해서? 식량을 위해서. 그리고 erosion control을 위해서니까 침식을 뭔가 통제하는 뭐 이런 거를 위해서입니다. With knowledge of the impacts they could have. 그들이 끼칠 수도 있는 영향력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는 채로 그냥 무자비로 도입이 된 겁니다. 즉 한마디로 말하면 많은 해양 생물이 도입이 됐다는 겁니다. 어떤 거에 의해서? 그냥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예요. 자, 패러프레이징 한번 써볼게요. 많은 해양 생물이 인간의 필요에 의해 도입됐다는 거. 됐어요? 조금 더 다른 지역에 도입된 거죠. 다른 지역에 도입됐어. 됐어? 이런 상황이에요. 패러프레이징 하면. 많은 해양 생물이 인간의 필요에 의해 다른 지역에 도입이 되었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유익을 사실 되게 많이 봤잖아요. 외래종 침입 이런 거. 그러면 뭐야? 항상 나오는 연결된 얘기가 생태계 파괴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비슷한 내용이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이어서 보자면 fish and shellfish를 합치면 그냥 어패류입니다. 그래서 어패류가요 의도적으로 도입되었답니다. 전 세계적으로요. For aquaculture니까 그냥 양식을 말하는 거예요. providing 뭐를 제공하면서요. food and jobs니까 음식과 일자리를 제공하면서. 하지만 they can escape 그들은 탈출할 수 있었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그 어떤 외래종을 말하는 거겠죠. 그 어패류. 그리고 become a threat 위협이 되었답니다. To native species, ecosystem function or 뭐 livelihood. 그러니까 그냥 쉽게 말하면 토착종.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토착종에게 있어서는 위협이 되었다는 겁니다. 됐어? 그러니까 얘네가 풀어놨어. 사람들이 어떤 여러 가지의 어떤 의도로서, 그러니까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원래는 여기에 살지 않는 생물이 있는데 해양 생물이 있는데 이걸 풀어놓은 거야. 인간의 필요 때문에. 근데 얘네가 어떻게 된다? 그 생태계에서 빠져나갈 수가 있는 거야. 빠져나가서 다른 지역으로 또 가게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된다? 그 토착종들에게 또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즉 인간에 의해 도입된 생물들이 토착종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 그냥 이겁니다. 쉽게 말하면요. 여기도 패러프레이징해서 써볼게요. 그러면 자, 인간에 의해 도입된 생물, 해양 생물이죠. 정확하게는 해양 생물들이 인간에 의해 도입된 해양 생물들이 토착종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 라는 건데 여기가 문제점 1번이라고 했었죠. 이제 기준이 뭐냐면요. 어패류예요. 어패류. 됐어요? 미리 말하면 밑에서 두 번째 줄에서 말하는 거는요. 여가용 낚시가 이제 두 번째 기준이 됩니다. 이 아래 나와 있는 거는 이제 그 어패류를 도입함으로써 토착종에게 해를 끼치는 거에 대한 예시가 나오는 거예요. 그 예시가 요거야. 됐어? 그래서 그 예시를 보면요, 아틀란틱 사운드, 그러니까 대서양의 연어가 reared, 길러지는데요. 오션 넷팬스라고 있죠, 뭐 그 어떤 그물 어장 뭐 이런 데서 이제 자란답니다. 뭐 이런 지역에서요. 근데 다음 내용 보면은 다수가 탈출한대요 매년마다. 그리고 they have been recovered, 그들은 발견되어진답니다. in both saltwater and freshwater니까 해수와 담수 둘 다에서 발견이 된대요. 이 지역에서.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양쪽 지역에서 다 발견이 된다는 게 뭐냐? 그러니까 원래는 여기가 아닌데 인간에 의해서 얘네가 옮겨진 거니까 이런저런 곳에서 발견이 된다라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간접적으로 토착종에게 해를 끼칠 수도 있다라는 거를 간접적으로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아주 직접적으로 얘기한 거는 아니네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제기가 나왔죠. recreational fishing이니까 여가용 낚시가 또한 spread invasive species랍니다. 즉 침입종을 전파시킬 수 있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점은 똑같아. 그러니까 원래는 여기 사는 애들이 아니야. 근데 인간의 필요성에 의해서 토착종이 아닌 외래종이 퍼져 나갈 수 있다는 게 일단 큰 골자는 똑같은데요. 근데 그 방식을 두 가지로 나눈 거야. 방식을.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냥 어패류가 그냥 어떤 음식과 일자리를 제공을 위해서 이렇게 양식을 한 거잖아요. 가두리 양식 뭐 이런 거라고 하나요? 그런 거를 하다 보니까 이제 퍼지게 된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냥 낚시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퍼지게 된 거고 뭐 이런 거겠죠. 뭐. 그래서 그에 대한 예시가 또 나오는 거예요. 뭡니까?
베이트웜이라는 게 있습니다. 미끼용 벌레를 말하는데요. 메인주에 있는 그 미끼용 벌레들은요 인기가 있대 전국적으로. 다음 페이지 바로 볼게요. They're commonly packed in seaweed. 자, 그들은 해초에 보통 쌓여 있는데 어떤 해초냐면 which contains many other organisms라고 나와 있죠. 많은 다른 유기체들을 포함하는 그런 해초에 보통 둘러싸여져 있답니다. 그 미끼용 벌레들이요. 그런데 만약에 해초가 버려지면은 그거 즉 해초나 아니면은 그 해초에 있는 유기체들 이런 애들이 새로운 영역에서 군집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됐어요? 그럼 이건 무엇입니까? 기존에는 없던 생태계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잖아. 이해돼요? 뭔 말인지?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게 없었어. 얘네들이 없었잖아. 어떤 생태계. A라는 생태계에는 얘네가 없었어. 근데 얘네가 이제 버려지는 거야. 해초가 어떤 다른 곳에다가 버려져. 그러면은 이 A 생태계에 딱 버려졌는데 얘네가 이제 새로운 군락을 만드는 거야. 그러면 이 사이클에는 원래 없었던 게 생겨나는 거니까 당연히 외래종의 침투로 인해서 생태계 파괴가 된다. 또 똑같은 맥락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낚시용 장어나 여가용 보트 그리고 트레일러가 그 유기체를 집어 올릴 수 있답니다. 한 장소에서 집어 올려갖고 그것들을 다른 장소로 옮길 수 있다는 거겠죠. 이렇게 집어 올려갖고 다른 장소로. 이러면서 또 퍼지게 된다는 거예요. 끝. 힘들다. 10분도 안 돼서 힘들다. 그래서 아까 미리 말했지만 내용일치에 관련된 거고요. 내용일치에 관련된 걸로 내기가 좋고요. 이 글의 제목은 아주 쉽습니다. 인간이 침입종 확산에 끼치는 영향이에요. 이게 끝이에요. 이게 제목입니다. 인간이 침입종이라고 해도 되고 뭐 외래종이라고 해도 됩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인간이 침입종 확산에 끼치는 영향. 이게 제목이야. 인간이 침입종 확산에 끼치는 영향.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에 대한 해결책은 안 나와 있습니다. 없어요. 그냥 이게 문제다 이러고 끝나버렸잖아. 그러니까 이 문제점 두 가지가 각각 뭐가 된다? 주제가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내용일치가 조금 더 중요해 보이는 지문이니까 세부적인 내용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이 학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고 숙제 또 제가 정리해서 보내드릴 테니까 잘 해보시고요. 고생들 했습니다. 원문 그 파일로 보내주신